포카혼타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영국 런던항에서 커다란 배 한 척이 새로운 세계 아메리카를 향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스미스와 토머스라는 젊은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아메리카에 가서 금을 캐오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요. 욕심 많은 총독이 이 사람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선원들과 승객들은 배에 올랐고 드디어 배는 드넓은 바다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선원들은 갑판에 나와 있는 힘을 다해 파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높고 거친 파도가 갑판을 덮치며 토마스를 휩쓸어 갔습니다. 사람 살려! 토마스가 허우적대며 외쳤습니다.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 큰일 났군. 파도가 이렇게 거친데 누가 목숨 걸고 뛰어들겠어? 갑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발만 동동 불렀습니다. 그러나 스미스는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어 성난 파도를 헤치며 토마스에게 다가갔습니다. 곧 갑판 위에서 밧줄을 내려주어 스미스는 토마스를 안고 무사히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편 아메리카에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자연을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는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포카혼타스도 마찬가지였지요. 포카혼타스는 마을 주변에 펼쳐진 아름다운 숲과 강을 돌아다니기 좋아했고 그때마다 가장 친한 친구인 너구리, 미코와 벌새, 플릿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호아탄 추장은 딸 포카혼타스를 흰센 용사 코코움과 결혼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포카혼타스는 무뚝뚝한 코코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카혼타스는 버드나무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인디언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곧잘 버드나무 할머니를 찾아가 의논하곤 했습니다. 버드나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포카혼타스, 네가 싫다면 코코움과 결혼하지 마라. 그 대신 땅과 바람과 하늘의 요정들이 네게 전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어라. 그러면 네 마음이 너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 줄 거다. 포카혼타스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구름이라는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름? 도대체 무슨 뜻일까? 포카혼타스는 바위 위로 올라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강줄기를 따라 구름같이 생긴 것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크고 하얀 돛이었어요. 포카혼타스는 숯불 아래에 몸을 숨기고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구름 같은 하얀 돛을 단 배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포카혼타스는 이상한 옷차림을 한 남자 넷이 배를 강가에 묶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포카혼타스는 겁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생겼어요. 스미스는 토머스와 선원들에게 배를 잘 지키라고 말하고는 혼자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카혼타스와 너구리 미코는 스미스가 숲속을 돌아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포카혼타스는 두려우면서도 그 젊은이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너구리 미코는 포카혼타스가 말릴 틈도 없이 스미스에게 달려갔습니다. 스미스는 처음 보는 너구리가 신기했습니다. 넌 참 신기하게 생겼구나. 과자 먹어볼래? 스미스는 너구리 미코를 겁주지 않으려는 듯 자세를 낮추고 가방 속에서 과자를 꺼내 내밀었어요.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의 말투가 상냥하게 들리는걸? 포카혼타스는 생각했습니다. 인디언 마을에서는 모닥불 연기로 점을 치던 헤카타가
포아탄 추장에게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낯선 짐승들이 우리 마을을 공격하기 위해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 짐승들은 불과 천둥을 뿜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스미스는 숲속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멋진 폭포가 있는 아름다운 곳에 이르렀습니다. 시원한 물줄기 앞에 선 스미스는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에 집을 짓고 살면 좋겠군. 스미스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스미스는 포카혼타스가 뒤따라온 줄도 모른 채 아름다운 폭포를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간 스미스는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폭포에 사람의 모습이 흘끗 비쳤습니다. 나오시오. 안 그러면 쏘겠소. 스미스는 낯선 그림자를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포카혼타스는 스미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스미스를 놀라게 한 것 같아 미안해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너구리 미코도 함께였습니다. 아니, 아가씨잖아. 그리고 이건 아까 보았던 신기한 동물이고. 스미스는 총을 내리고 포카혼타스와 너구리 미코를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포커움은 다른 인디언들과 함께 강둑으로 정찰을 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피부가 하얀 사람 여럿이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금을 캐려면 먼저 요새를 지어서 야만인들의 공격을 막아야 한다. 어서 서둘러! 종독은 일하는 사람들을 접촉했습니다. 포커움은 포아탄 추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 우리 땅을 마구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평화가 깨질 것이 분명합니다. 어서 그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포아탄 추장은 몹시 화가 나서 명령했습니다. 모두에게 알려 싸울 준비를 하라. 또 이웃 마을에도 봄을 정하라. 곧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숲 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폭포 주변의 풍경은 평화롭기만 했어요. 나는 스미스예요. 스미스는 포카혼타스와 친구가 되고 싶어 포카혼타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둘이 손을 잡자 신기하게도 포카혼타스와 스미스는 서로의 말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의 언어가 서로 통했기 때문이지요. 스미스는 포카혼타스에게 자신의 나라 영국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을 짓고 길을 만질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도 이제 야만인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야만인처럼 살지 않아요. 우리가 이 숲에서 얼마나 멋지게 살고 있는데요. 숲을 없애고 도시를 세우면 문명인이 됩니다. 숲을 없앤다고요? 숲은 우리의 친구예요. 어디든지 배를 타고 가서 발만 디디면 당신들 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 포카혼타스는 기분이 몹시 나빠졌습니다. 며칠 뒤 스미스는 옥수수를 따고 있는 포카혼타스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포카혼타스는 스미스를 버드나무 할머니 곁으로 데려갔습니다. 스미스는 주머니에서 금화를 꺼내 포카혼타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금이 있으면 부자가 돼요. 우리는 금을 찾으러 여기에 왔어요. 포카혼타스는 옥수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옥수수도 금처럼 노란색이고 땅에서 나와요. 하지만 먹을 것이니까 금보다 더 소중하지요. 스미스는 포카혼타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미스와 포카혼타스는 어느새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녕, 스미스. 스미스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버드나무가 말을 걸어왔으니까요. 버드나무 할머니가 포카혼타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스미스가 마음에 드는구나. 스미스, 어디 있어?
그때 스미스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미스는 포카혼타스를 얼른 버드나무 할머니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사람들이 인디언인 포카혼타스에게 총을 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버드나무 할머니가 뿌리를 살짝 틀어 사람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어이쿠. 그 틈을 타 포카혼타스는 도망쳤습니다. 포카혼타스는 허겁지겁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에서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전쟁은 안 돼요. 해안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포카혼타스는 전쟁을 막아보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무를 베고 땅을 파헤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숲을 다 망가뜨리기 전에 막아야 한다. 스미스도 총독을 설득해 싸움을 막으려고 애썼습니다. 금을 얻기 위해 싸우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땅에서 자라는 이 옥수수도 소중하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자은해, 우리가 여기 목적을 벌써 잊었나? 욕심 많은 총독의 관심은 오로지 금밖에 없었습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스미스는 포카혼타스를 찾아갔습니다. 스미스는 숲에서 기다리고 있던 포카혼타스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에서부터 포카혼타스를 따라온 코코움이 스미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포카혼타스만 뒤를 밟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토머스도 스미스를 뒤따라왔습니다. 토머스는 인디언이 스미스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총을 걸었습니다. 안돼! 토머스 멈춰!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총을 맞은 코코움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인디언들이 총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몰려오는 인디언들을 보고 토머스는 허겁지겁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그만 인디언들에게 잡히고 말았지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포카혼타스가 외쳤지만 화가 나는 인디언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이미 숨이 멎은 코코움을 들것에 실어 데려갔습니다. 인디언들은 스미스를 오두막집 안에 기둥에 묶었습니다. 밤이 되자 포카혼타스가 몰래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만나지 않았어. 이런 일이 없어서. 포카혼타스는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하고 100년을 사느니 차라리 내일 죽는 게 나아요. 스미스는 포카혼타스의 맑은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스미스는 우뚝 솟은 바위돌 위로 끌려갔습니다. 스미스를 처형하기 전 포아탄 추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코코움이 죽었다. 포아탄 추장이 엉덩이로 스미스를 내려치려는 순간 포카혼타스가 울면서 뛰어들었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이 사람은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사람을 죽이시려면 저도 같이 죽이세요.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해요. 바로 그때 총독이 부하들을 이끌고 와서 인디언들을 향해 총을 겨누게 했습니다. 포카혼타스의 말을 곰곰이 생각한 포아탄 추장은 몽둥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서로 싸우거나 미워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야 마땅하다. 그러나 총독의 머릿속은 오로지 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금을 캐내려면 인디언들의 땅을 빼앗아야 했습니다. 스미스가 위험에서 벗어나자 총독의 부하들도 총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독이 부하의 총을 빼앗아 포아탄 추장에게 겨누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스미스가 몸을 날려 추장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바람에 스미스는 포아탄 추장 대신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포카혼타스는 울면서 스미스를 안았습니다. 토머스는 사람들과 함께 총독을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당신의 욕심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시오. 우리는 인디언들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스미스는 포아탄 추장의 목숨을 구하고 싸움을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 치료를 받으러 영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인디언들은 돌아가는 스미스 일행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었습니다. 마침내 포카혼타스와 스미스가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포카혼타스는 바위 위로 뛰어 올라가 떠나는 배를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잘 가요, 스미스. 당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포카혼타스의 마음이 바람을 타고 스미스에게 전해졌습니다. 포카혼타스, 당신을 만난 행운에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잘 있어요. 스미스는 사랑하는 포카혼타스와 헤어지는 것이 몹시 슬펐습니다. 스미스는 포카혼타스와 아름다운 인디언 마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